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증시 흐름이 좋았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했죠. 미국이 테슬라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사상 최고가가 1243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별 차이 안 납니다. 지금 거의 한 100달러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뭐 10% 안쪽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테슬라 흐름 봐서는 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올해 1월 이후에 테슬라하고 이제 포드하고 비교한 차트인데 포드가 초반에는 더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같이 빠졌다가 포드는 그냥 박스권인데 이제 테슬라는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도 대비 테슬라는 출하량이 70% 가까이 60%대로 급증을 했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17% 줄었잖아요. 테슬라가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투자들이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약에 안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반도체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산 차질 빚지 않고 그냥 생산되게끔 유연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증시는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우리는 테슬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별로 없죠. 오늘 2차 전지가 선별적으로 강세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대형주들이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만큼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주요 글로벌 펀드의 주요 업종별 자금 동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기술주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이게 기술주 펀드에 자금이 빠져나가다가 그 전주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지금도 뭐 전주보단 줄긴 했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가치주라든가 뭐 방어주 이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최근 들어서 테크주에 조금 자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면 우리 증시에도 좀 힘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나스닥 계속 올라갈 거냐, 이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시장이 탄력을 못 받은 이유는 이제 우선 국제유가. 유가가 어제 100달러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게 지금 약간 박스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달러대 후반에서 110달러 정도 전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가가 시원하게 빠지지 않고 또 중요한 지지선에서 터치하고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면서 물가 부담 또 다시 제기가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4.1%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좀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보시면 되게 높죠. 예, 이게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신선식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올랐어요. 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물가 빨리 올라가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긴축할지도 몰라, 이런 어떤 우려감이 제기가 됐고, 이게 그래프로 보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물가가 너무 가파르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려서 이걸 통제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우려를 한 게 투자자들이 좀 자신 있게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중간하게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제가 선 하나 딱 거놓고 보니까 저 자리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 느껴지죠. 삼성전자가 69,000원대에서 그러니까 7만 전자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대롱대롱 붙어가지고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시장이 여기서부터 한바탕 훅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은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매도하기는 좀 그런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BR 기준으로 바닥이 나오는 주가가 대략적으로 1.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하는 주가가 PBR이 대략적으로 1.4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이 1.4 정도 돼요. 내년도 실적 적용하면 한 1.2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제 안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거냐?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싼 쪽에 더 치우쳐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가동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수를 했죠. 동시효과가 좀 들어와서 이제 매수를 집계되긴 했는데 이제 매도한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 한 놈만 패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전기전자를 고르게 좀 나눠서 팔았죠. 이노텍, 삼성전자와 우선주 합쳐서 한 500억 가까이 팔았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안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빠졌고, 근데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을 고르게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 게임은 내일입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내일 외국인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어떤 수급 구도까지는 봐야 우리가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3월 마지막 이틀부터는 매도가 진정된 거는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또 열심히 샀는데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세게 들어오면 2차 전지가 강세 보이는 그런 특성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FD 계좌 붐 일었을 때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좀 제법 들어오는 날은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가 4주 연속 올라갈 수 있을까?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올라서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코스피가 4주 연속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올지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컴백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 다음에 한 업종만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오늘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좀 그렇다고 뭐 매수를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중 매도해서 매도가 좀 진정됐습니다. 적어도 전기전자 업종만 놓고 보면. 근데 이 매도 진정이 나아가서 매수가, 이게 사실 제대로 가려면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원 이상 연속적으로 매수해줘야 지수가 좀 힘있게 올라가고 대형주 장세로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구도가 아직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이번 달에 1일이 금요일이 되는 바람에 거래일을 꽉 채우고 만기를 맞이하는 거라 바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전기전자 쪽 매수로 들어와 주는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군의 변화가 생겼죠. 그동안에 이제 물가 아니면 금리 가지고 움직이던 종목에서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2차 전지 게임, 오늘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순환매냐 그냥 아니면은 상승 종목군이 완전히 바뀐 거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순환매인지 선수 교체인지 요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2차 전지 게임, 메타버스, 의류는 어제 제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OEM 관련주들의 실적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의류주들 뭐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좀 성장주 실적이 검증된 종목 쪽으로 이슈에서 좀 넘어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실적이 4월 넘어가면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뒷받침되는 쪽에 관심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실적과 수급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특히 이제 구독하기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